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셉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8월 20일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조국 후보자의 딸, 그녀의 특별한 입시 코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고3 딸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오늘 조국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논란을 지켜보면서 참 학부모로서 굉장히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능력이 없는 이러한 학부모인가라는 이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고3 학부모들이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왜 여론이 좋지 않은가? 먼저 굉장히 특별한 코스로 의학전문대학원까지 갔습니다. 자, 한영 외고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고려대에 진학을 했는데 이과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까지 이렇게 입학을 한 상태인데요. 오늘 20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은 한 번도 시험을 봐서 진학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외고, 즉 한영 외고는 유학 전형 정원 외, 그리고 대학은 논문으로 수시 전형, 그리고 의학 전문 대학원은 면접 전형으로 각각 입학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조국 씨의 딸 조모 씨는 2007년에 문과 계열의 특목고인 한영 외고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3월에 고대 이과 계열의 수시 전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2007학년도 한영외고는 어떻게 들어갔느냐? 2007학년도 한영외고 입시 요강에 따르면 당시 학교 측은 총 모집 인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특례 입학자를 선발을 했습니다. 자, 이 특례 입학 전형은 귀국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형인데, 자, 조국 씨의 딸은 2005년도에서 2006년까지 미국에서 학교에 다니다가 귀국한 이후에 이 한영외고에 진학을 했습니다. 자, 한영외고의 당시 입시 요강에는 특별 전형 중에 글로벌 인재, 즉 영어 능력 우수자와 같은 방식으로 교과 성적과 영어 인증 성적 등을 평가해서 특례 전형 합격자를 선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2007학년도 한영외고 입시 전형에 외국 거주 사실만으로 정원 외 입학을 할 수 있는 입시 전형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중학교 교과 성적 등과 영어 논술과 말하기, 면접의 실기시험을 거쳐서 합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뭐 준비단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원 외 입학이냐 아니냐는 지금 알 수 없는 상태이지만 어쨌든 해외에서 귀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전형을 거쳐서 입학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교과 성적은 변별력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200점 중에 130점이 반영이 되는 영어 논술, 말하기, 면접 이 실기시험에서 어쨌든 좋은 성적을 얻어서 입학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2010년도에 딸 조모 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진학 과정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아시죠? 2008년도 외고 재학 중이던 고2 시절에 단국대 의과대학 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하면서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논문은 2009년도에 정식으로 국내 학회지에 등재가 됐고 2010년도 수시 전형으로 고려대 입학을 하는데 당시 세계 선도 인재 전형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3배수를 뽑는 1단계에서는 영어 성적 그리고 학생부 전형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학생부 전형에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의학 논문 실적이 이 학생부 기록에 반영이 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2단계는 면접이 추가되는데 대다수 학생들이 치르는 수능 성적은 필요가 없는 전형이기 때문에 수능 시험 없이 이런 학생부 스펙이라든가 지금 면접만으로 지금 고려대 입학을 한 것이죠. 자, 여기서 2010학년도 입시와 관련한 입시 전문가들의 의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당시는 이명박 정부가 2007년도에 도입한 입학사정관 제도가 확대되던 시기였습니다. 이것은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학생 선발에 반영하겠다라는 이런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였죠. 자, 그렇지만 사실 상위권 수험생 그리고 학부모들로 하여금 굉장히 스펙 경쟁에 매달리게 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그래서 일부는 성인 수준의 자격증이라든지 특허 취득, 각종 경시대회 참여, 해외 봉사활동 등으로 정말 스펙을 열심히 쌓는 이러한 경쟁이 벌어지던 이런 시기였습니다. 이 입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입학사정관제 모집 인원이 전체 대학 모집 정원의 2%에 불과했던 그런 시기이고, 특별한 제한 없이 학교 밖의 수상 경력 등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경험이나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 교수라든가 뭐 전문 연구원의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논문의 공동 저자가 되는 것, 이 조국 씨의 딸처럼 이런 것이 굉장히 학부모들에게 인기 있는, 그리고 관심을 끄는 이러한 스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입시 전문가들에 따르면 인문계인 외고 출신의 조모 씨가 대학을 이공계로 진학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수업의 70-80%가 영어와 제2외국어인데 이러한 외고 커리큘럼만으로는 내신만으로 이 이과에 진학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입시 전문가들은 이 조모 씨가 한영 외고 안에서 해외 유학을 준비하는 국제반을 거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 한영 외고 안에서 진행되는 커리큘럼 이외의 부분까지 준비해서 아마 유학파 우대 특별 전형으로 진학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조모 씨는 고려대의 세계선도 인재 전형으로 들어갔죠. 사실 외고에서 뭐 이공계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외고를 다니면서 왜 굳이 이렇게 어렵게 준비해서 이공계 대학으로 진학을 하느냐,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입시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당시 외고에서 의대로 직행하는 이러한 비율이 7.1%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교육부가 2007년도에 의대 준비반 등을 외고에서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고, 이에 따라서 의대라든가 치대로 직행하는 것이 좌절된 이러한 수험생들은 어떻게 방향을 틀게 되냐면 의학 전문 대학원, 치약 전문 대학원 등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간 단계로 대학을 이공계로 진학해서 나중에 의학 전문 대학원으로 옮기는 이러한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외고에서 의대로 직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니까 강남 8학군 등에서는 의학 전문 대학원을 의사 직업을 갖기 위한 의회로로 적극 활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간 단계로 대학은 의공계로 진학했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조모 씨는 2015년도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이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에도 통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MEET 점수, 이것은 의학교육 입문 검사라고 불리웁니다. 이 점수가 필요 없는 수시 전형으로 입학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MEET 성적은 제출 대상이긴 했다라고 하는데 정작 평가 대상은 아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고2 시절에 작성한 이 논문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학 성적 그리고 영어 면접이 평가 과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대 의전원 입학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나 공교롭게도 어쨌든 이 조 씨는 외고 입학부터 대학 입학 그리고 대학원 입학까지 남들이 다 치르는 통상적인 시험 한 번 없이 들어갔다. 이것은 사실이죠. 어쨌든 조국 씨 딸의 거듭되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는 많은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아득아득 청춘을 포기하며 겨우 얻어낸 장학금을 누군가는 본인이 가진 권력과 인맥으로 손쉽게 가져가다니 말 그대로 도둑맞은 기분이다. 조국 교수님은 대한민국 사회를 퇴보시킨 장본인이다. 그 더러운 입에 정의를 담지 말아달라. 이것은 부산대 의전원에서 조모 씨가 2차례나 유급을 당하고도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6번에 걸쳐서 1,200만 원의 장학금을 타간, 이것을 비판한 것이죠. 또 다른 학생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낙제를 2번이나 했다는 것은 조 씨가 능력이 없다는 뜻이다. 장학금을 3년 동안이나 지급하며 붙잡아 둘 만큼 조 씨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가?
또 부산대 학생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조국 같은 백이 있으면 의전원 가는 것도 어렵지 않네. 조국 딸 퇴학시켜라 등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화여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개천에서 용이 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자고 하더니 우리는 그냥 평생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라는 거냐?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라 등의 이런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또 서울시립대에 다니는 정모 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학에서 한 번이라도 낙제하면 다음 학기에 수강 가능 학점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고 졸업 후 취업까지 불리해져서 모두가 치열하게 공부한다. 그런데도 여러 차례 낙제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대학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학이냐? 네, 또 조국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죠. 네, 조국 후보자는 2016년 12월에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나의 부모가 누구인가에 따라 나의 노력의 결과가 결판이 나는 식으로 흐름이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우리 사회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네, 한 강연에서 한 발언인데 노력해도 금수저를 따라잡을 수 없는 청년들의 어떤 분노에 굉장히 공감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사회, 정의를 거듭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또 지난 탄핵 사태 때는 정유라 씨의 발언을 인용해서 이런 글을 또 올렸습니다. 정유라,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 바로 이것이 박근혜 정권의 철학이었다라고 하면서 비꼬는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굉장히 능력 있는 부모를 만나서 아주 특별한 코스로 대학 그리고 대학원까지 진학한 조모 씨의 딸 정유라는 뭐 저리 가라 뺨칠 능력이죠. 네, 지금 조국 후보자 측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에서 계속 해명하겠다라는 이러한 답을 내놓고 있죠. 아무래도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청문회 하루를 어떻게든 잘 버티면 청문회가 지나면 뭐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빨리 청문회를 개최해 달라라는 식의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국대 의대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국대에서 당시 문제가 없었는지 그 과정을 다시 철저히 조사하겠다라고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것 자체는 굉장히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위법한 행위는 하지 않았다라고 조국 씨 측은 해명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것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법을 굉장히 잘 이용한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꾸라지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법을 이용해서 재산을 감추고 법을 이용해서 재산을 빼돌리고 법을 이용해서 채무를 면탈받고 그리고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별다른 기여도도 없이 고2 학생이 제1 저자로 논문에 등록이 되는 것. 글쎄요, 법은 잘 피해갔을진 모르겠는데 국민정서법에는 딱 걸린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네, 조국 후보자 사퇴하라 라는 글들이 올라와서 지금 몇만 명이 이미 동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또 조국 후보와 관련해서 아니면 조국 가족과 관련해서 또 어떤 논란 또 어떤 의혹이 또 불거져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것이 나와서요.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